안녕하세요. 해운마중터에서 IT 교육을 담당하게 된 류욱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의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앱 인벤터를 어떤 식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앱 개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도에 구글에서 공식으로 출시하였고요. 2013년도부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우리가 MIT로 알고 있는 MIT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앱 인벤터 2는 2013년도에 출시되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앱 인벤터의 장점은요, 스마트폰 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2의 장점은요, 블록 코딩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블록 코딩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개발 언어들은 텍스트 기반의 개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명령어들과 이런 것들 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블록 코딩 방식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블록으로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블록들을 서로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쉽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의 세 번째 특징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고, 그 개발 결과물도 그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저장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부터 정식으로 한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메뉴와 블럭이 한글로 전부 다 구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앱 인벤터는 장점만 갖고 있지는 않겠죠.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구글 계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앱 인벤터에서 개발된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를 사용하는 기기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 아이폰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HTML5라는 웹 언어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만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앱 인벤터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또는 엣지 웹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우리가 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용 앱 프로그램처럼 아주 디테일한 어떤 설정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 인벤터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앱 인벤터로 개발된 앱은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미디어 장치인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사용한 그런 앱을 개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위치 센서 등이 있겠죠.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한 그러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또는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앱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앱 인벤터에 대한 프로그램의 실행한 과정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 인벤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 엔진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MIT 앱 인벤터라는 이 URL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IT 앱 인벤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 연결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MIT 앱 인벤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소스 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죠. 여기서 저희는 이제 Create Apps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앱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앱 인벤터를 접속하기 위한 구글 로그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이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계정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 먼저 준비해 주신 다음에 준비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메일 주소에 해당되는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처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서비스, 앱 인벤터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건 요구사항들을 동의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의 동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I accept the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앱 인벤터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웰컴 이런 창이 뜨게 되면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자, 누르시게 되면 이제 처음 여러분들 앱 인벤터를 실행했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내용 보시고 싶으면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저는 그냥 클로즈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장 첫 번째 뜨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 인벤터 분명히 한글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영어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사용합시다 라고 한다면 맨 위에 메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English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nglish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모든 메뉴가 한글로 바꿔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의 화면 구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된 메뉴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연결 부분, 그 다음에 다 개발된 앱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한 빌드 부분,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세팅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메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용하실 부분은 연결의 AI 컴피니언과 그 다음에 빌드의 안드로이드 앱 APK 만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여기 프로젝트에 보게 되면 내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쭉 나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또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 삭제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삭제한 프로젝트가 바로 지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휴지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삭제된 그 프로젝트를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새로운 앱 인벤터 프로젝트 만들기 창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반드시 영문 또는 숫자 또는 기호로는 밑줄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입력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을 집어넣거나 또는 언더바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 다른 기호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같이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는 규칙인 영문, 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기호로는 밑줄만 사용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헬로우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로우라는 그 앱을 만들 건데요. 여기엔 크게 화면이 두 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디자이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디자이너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화면도 있습니다. 블록 화면과 디자이너 화면의 전환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디자이너 또는 블록이라는 이러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두 개의 기능이 서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 화면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앱을 딱 실행했을 때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들을 구성하는 그러한 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창 크게 팔레트 창과 그 다음에 뷰어, 그 다음에 컴포넌트, 속성, 그 다음에 미디어 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팔레트라는 이 창은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한 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창에 보게 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그리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지도, 센서, 소셜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앱 인벤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부분이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그런 컴포넌트를 마우스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옆에 있는 뷰어의 스크린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뷰어는 화면에 어떻게 보이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 디자인에 대한 중요한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속성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팔레트에서 어떠한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뷰어로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 컴포넌트 창에 각각의 어떠한 그 컴포넌트들이 추가됐는지가 쭉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한 컴포넌트의 이름을 바꾸거나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성 창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떤 컴포넌트냐에 따라서 여기 속성에 나오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창을 보시게 되면요. 블록은 아까 추가한 컴포넌트들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시킨 그런 컴포넌트에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앱 인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 뭐 제어라든지 논리라든지 수학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다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한 블록들을 선택을 해서 잘 맞추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이 실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처음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튜토리얼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튜토리얼 창의 하나의 예를 선택을 해서 한번 앱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ello For라는 이 앱을 선택을 하고 한번 튜토리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Go to Tutorial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4라는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 계정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돼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Hello4라는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버튼, 이러한 이미 버튼에 고양이 사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했냐면 어떤 사운드1이라는 어떤 파일에 있는 소리를 실행시키겠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만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연결을 눌러서 AI 컴패니언이나 에뮬레이터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다 완성이 끝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빌드라는 이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APK 앱 실행 파일을 설치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다운로드와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결을 통해서 개발하는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결에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AI 컴패니언을 이용하는 방법과 USB 케이블 연결해서 연결하는 방법 또는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앱 인벤터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식은 AI 컴패니언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MIT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리소스라는 부분에 보면 Get Star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당된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앱 인벤터에서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되면서 어떤 식으로 프로를 만드는지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셋업 인스트럭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앱 인벤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때 어떠한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서 나왔듯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폰이나 아니면 타블렛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해서 실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MIT AI2 앱 인벤터 2의 컴패니언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그 스마트 기기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한 이후에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와 컴퓨터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공유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면 같은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앱 인벤터 프로그램에서 커넥트드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커넥트를 위한 어떠한 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R코드와 그 다음에 6자리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QR코드를 스캐닝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나온 6자리의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입력하는 이건 아까 설치해야 되는 MIT 앱 인벤터 2 컴패니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이 연결하고 실행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T 앱 인벤터 화면에 AI 컴패니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AI to 컴패니언을 이용한 연결 방법에 대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AI to 컴패니언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MIT 컴패니언 AI2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됩니다. 컴패니언을 선택하시고 설치를 눌러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뭐 30초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증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MIT 앱 인벤터 2 컴패니언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6글자의 코드를 넣거나 또는 QR코드를 스캐닝해서 여러분들이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Hello4라는 프로젝트에서 연결해서 AI 컴패니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6자리의 코드와 그 다음 QR코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와 QR코드는 매번 이 연결을 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번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는 이와 다른 코드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IABDY라고 넣고 여러분들이 Connect with 코드를 눌러서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스캔 QR코드를 눌러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캐닝 하셔도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onnect with 코드를 눌러주게 되면 Hello4 프로젝트가 AI 컴퓨터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Hello4의 앱이 실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ello4는 사진을 여러분 클릭을 할 때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를 때마다 이와 같이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앱을 이렇게 연결한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 스마트 기기에 설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컴퓨터를 종료를 하시게 되면 다시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연결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다시 여러분들이 연결된 부분에서 커넥션이 끊겼다고 나오죠. 그래서 연결을 다시 하시고 다시 연결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에 AI 컴패니언을 눌러서 또다시 새로운 코드를 넣어 주셔야지만 실행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가 어떠한 프로그램이고 어떤 화면 구성을 가지며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점수를 표기해주는 그러한 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